안녕하세요. 하늘새입니다. 오늘은 아주 기분 좋은 소식 두 가지를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본 유튜브 강의를 진행한 지 지난 8월 9일부로 딱 9개월 만에 400분의 구독자를 돌파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기쁜 소식은 제 구독자분 중 제 영상 7번째까지 보고 공부하는 방식을 터득하여 면장에 바로 합격하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분은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영상을 빼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면서 하루하루 자신이 성장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어 무척 감사하다는 레터를 보내왔네요. 너무 기쁘고 본 영상을 만드는 보람을 느낄 수 있어 아주 행복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400분 되시는 구독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제4강 연결 작업의 마지막 부분의 볼트, 너트, 와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항공기 하드웨어라고 하는데요. 항공기에는 아주 크고 우람한 엔진만이 항공기의 가망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하나하나의 부품들이 제각기 자신만의 기능을 다할 때 그 항공기의 가망성은 보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때로는 작고 사소하여 간과하기 쉬우나 다시 한번 많은 생명을 다루고 있는 항공기 정비사의 크나큰 자부심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지식을 쌓도록 합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본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교재는 FAA Aviation Maintenance Technician Handbook 챕터 7과 부속서 Advisory Circular 섹션 7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사오니 직접 구글에서 검색해서 원문을 보시면 보시는데 좀 더 유익하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볼트, 너트, 와샤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너럴한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사 하면은 실사자를 쓰는데요. 나사. 그래서 나사를 들어가기 전에 나사선이라고 그러는데요. 나사선은 그림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직각삼각형을 종이를 원통에다가 감아서 그 빗변이 원통을 따라 만드는 선을 이 선을 홈을 판 것이 바로 나사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나선을 최초로 묘사한 사람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키메데스라고 합니다. 나사선을 따라 홈을 판 것이 나사선인데 정식적인 명칭은 피치나 리드라고도 합니다. 리드는 나사가 회전하면서 전진한 거리, 즉 피치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리드라고도 하고요. 원통 외부에 나사를 낸 것을 수나사, 원통 안쪽으로 낸 것을 앞나사라고 표현하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스크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스크류는 끝이 뾰족하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뾰족하고 적은 힘을 그 다음에 접합 모재가 앞나사 역할을 한다. 이거는 요 자체만 사용되기 때문에 모재 여기에 장착하고자 하는 모재의 앞나사가 만들어지거나 만들어져 있어야 하겠지요. 자, 다음 보시면 그렇다면 볼트는 무엇이냐 하면 나사산이 없는 접합 모재를 순나사와 앞나사, 순나사인 볼트와 너트가 조이는 볼트와 너트의 통상적인 호칭을 말하는데요. 조여지는 것을 말하고요. 끝이 일반적으로 뭉툭하며 스크류보다는 강한 접합력 이로써 너트에 의해서 체결력이 있다. 즉 너트에 의해서 체결력이 있기 때문에 토큐를 너트에다 주고자 하는 거죠. 그림에서 보시면 좌측에 나와 있는 끝이 뭉툭하고 너트에 의해서 체결력이 있고 이 스레드가 끝까지 나 있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통상적으로 볼트 얘기를 하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죠. 끝이 뾰족하고 여기에 접합되어지는 모재가 앞나사 역할을 해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스크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페스너라고 얘기하는데 페스너를 통상적으로 나사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냥 페스너는 앞으로는 페스너로 명명되어지고 이는 각종 기계, 기구, 구조물의 부품, 수속품을 체결하는 접합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페스너는 스크류, 볼트, 너트, 리벳 이런 것들의 통칭적인 명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나사들의 계열은 두 가지로 딱 디파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메리칸 스레드, 즉 내셔널 스레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순수 미국산 항공기에 사용했으며 차이점은 1인치당 스레드, 1인치당 직각 삼각형이 빗변이 그려진 선, 나선이 14개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근래에 와서는 그 아메리칸 내셔널 스레드보다는 아래 나와 있는 유니파이드 스레드라 해서 이는 1945년 미국, 영국, 캐나다 협정회에서 만들어진 나사인데요. 통상적으로 아메리칸 스레드와 상호 호환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인치당 나사산 수는 12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나사의 종류에는 거친 나사와 그 다음에 가는 나사와 아주 가는 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명칭으로 보면 coarse thread와 fine thread, extra fine thread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즉 거친 스레드는 비강도, 강도가 없고 부드럽고 약한 재료에 많이 사용되죠. 나무 같은 데 보통 많이 사용되죠. 그 다음에 fine thread는 대부분 현대 항공기에는 fine thread가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주 가는 나사는 큰 응력이나 결합 길이가 작군 사용되나 항공기용 사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파인 스레드가 항공기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약어로는 아메리칸 내셔널 파인 스레드 그래서 NF 내셔널 파인 스레드 그다음에 유니파이드는 유니파이드 파인 스레드 그래서 보통 NF 그 다음에 UNF 표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Unified Fine Thread, National Fine Thread, 거친 거는 National Coarse 그래서 NC 그 다음에 Unified Coarse Thread 그래서 Unified UN까지 따서 Coarse Thread 이렇게 표현한다. 아주 가는 나사는 NEF와 UNAP로 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간 정도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나사, 즉 스레드를 어떻게 표시하냐 하면 이렇게 14, 28, UNF3A로 표시한다라고 보면 14는 지름을 일반적으로 나선에 관련된 지름이나 생크나 길이는 이런 것들은 전전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4분의 1인치의 지름을 나타내며 요 28은 인치당 나사산 수를 의미하며 요 다음에 UNF는 뭐죠? UNF, Unified Fine Thread. 그래서 유니파이 나사, 가는 나사를 말한다. 항공기에 사용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3A는 나사의 등급인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3등급이다. 그래서 클래스 3고 여기서 있는 B는 앞나사, A는 수나사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그래서 수나사, 앞나사, 수암 이렇게 표시하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나사의 계열에 있어서 등급은 보통 3등급으로 나눠지는데요. 클래스 1, 2, 그 다음에 클래스 3 그런데 보통 클래스 1, 2는 강도가 없는 스크류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클래스 3는 강도가 있는 볼트를 보통 클래스 3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에어크래프트 하드웨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에어크래프트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은 항공기에서 하드웨어는 제조 및 수리에 사용되는데 다양한 유형의 페스너 그 다음에 기타 작은 품목들을 그냥 하드웨어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 현장에 가서 하드웨어 그러면 다양한 유형의 볼트, 너트, 스크류, 리벳 이런 것들 그다음 기타 아주 자잘한 것들을 하드웨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하드웨어들은 올바른 선택과 사용이 매우 중요하죠. 올바른 선택이 헷갈리거나 좀 어려우시면 매뉴얼에 나와 있는 파트 넘버를 쓰면 된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징, 사용처는 일반적으로 튼튼한 부품을 만들어진 항공기를 할지라도 부품이 단단히 결합되어야 되겠죠. 그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금속 부품을 체결하는 방법에는 리베팅,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었죠. 그 다음에 볼팅, 볼트 너트, 브레이징은 경납땡, 연납땡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웰딩은 용접이죠. 이렇게 한다. 근데 웰딩이나 브레이징이나 이런 거 보면 볼팅은 풀었다 조였다를 반복해서 할 수 있고, 리베팅은 볼트보다는 풀었다 조였다를 하기가 어렵지만 브레이징이나 웰딩보다는 더 제거를 할 수, 좀 풀었다가 장착하기 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에어크래프트 하드웨어에는, 즉 이런 웨어에는 스펙이 반드시 나오는데요. 스펙과 상품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스펙이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스펙은 통상적으로 볼트, 너트, 와셔 앞에는 이러한 스펙이 붙는데요. AN이 붙는 것, 이런 거는 사실상 질문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대답을 거의 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AN은 에어포스 내비다. 에어포스 내비. 그래서 이거는 미 해군이나 미 공군 의해서 규격이 승인된 부품이다. 그래서 사실상 미 해군과 공군에 의해서 규격이 승인됐지만 전 세계적인 스탠다드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죠? KS죠. 코리안 스탠다드. 네, 코리안 스탠다드. 그날의 그 국제적인 이미지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AS는 내셔널 에어크래프트 스탠다드, 내셔널 에어크래프트 스탠다드인데, 이는 미군 항공기와 미사일 제조업체가 합의 작성한 푸트 파운드 단위의 규격 승인이다. 미터 단위는 NA다 이거죠. NA. 그 다음에 MS, 밀리터리 스탠다드인데요. 또는 다른 말로는 밀리터리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는 1950년도에 마찬가지로 미군에 의해서 승인된 거고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세 가지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 BAC는 그냥 보잉 에어크래프트 컴퍼니 스탠다드라 해서 보잉 제품에서 파트 넘버를 명명한 거라고, 명명한 스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BS는 뭐죠? 에어버스 스탠다드. 뭐 옛날에 맥도날드 더글라스 MDC도 있었는데, 그중에는 뭐 맥도날드 더글라스 항공사가 거의 뭐 없어졌으니까 BAC와 ABS다. 그 다음에 끝으로 퀵 릴리스 패스너라 해서 일반적으로 쉽게 장탈착하는 패스너는 usually identified by the factory thread name과 size design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작하는 네임과 제작사의 공장 네임과 사이즈, 명명된 사이즈에 따라서 아이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볼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용 볼트는 매우 큰 하중, 즉 인장력과 전단력을 받는 부분이나 반복해서 분해 조립하는 곳, 리벳이나 웰딩은 적당하지가 않죠. 리벳이나 웰딩은 한번 장착하면 볼트, 너트처럼 이렇게 자주 장탈착할 수는 없죠. 근데 여기서 인장하중이라고 하면, 인장하중이라고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작용되는 힘을 인장하중이라고 하는데, 전단하중이라는 것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서로 다른 방향에서 한 곳으로 집중되는 힘을 전단하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볼트들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제너럴 퍼포즈, 일반적인 목적 볼트와 AN, 에어포스 내비라 했었죠. 그 다음에 NS죠, 내셔널 에어크래프트 스탠다드. 그 다음에 크로즈 토러런스는 정밀 공차. MS, 밀리터리 스탠다드 또는 밀리터리 스페시피케이션. 이러한 규격과 재질, 용도, 목적이나 형상에 따라서 볼트들을 분류하는데요. 그림과 같이 이렇게 드릴 헤드 볼트, 드릴드 헥스 헤드 볼트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드릴 헤드 볼트, 이건 세프티 와이어를 할 수 있는 홀이 이렇게 있죠. 드릴 헤드. 그 다음에 인터널 렌칭 헤드인데, 이거는 내부에
내부에 알렌 렌치라고 하는 육각 렌치를 집어넣어서 장탈착을 하는 곳에 사용되는 볼트인데요. 이런 볼트들은 뭐죠? 외부에 이렇게 또 다른 어떤 물체들이 있어서 외부에서 장탈착할 수 있는 이런 드릴 헤드 볼트처럼 스파나나 복스 렌치를 외부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인터널 렌칭 볼트를 쓰는데 이런 경우는 엔진에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모양으로 하고 있는 클레비스 볼트는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장탈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모양은 이제 일반적으로 스탠다드 헤드 볼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표시는 그냥 표준 스탠다드 볼트이다. 요거는 뭐죠? 카운터 성크 볼트인데 요거는 우리 카운터 성크로 되어 있죠. 카운터 성크 볼트로 되어 있고 요것도 인터널 위에서 렌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요런 거는 I 볼트라 해서 요 고리에 어떤 물체가 접합되었을 때 요 물체를 어떻게 외부로 들 수 있는 고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다음 영상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볼트들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많은데요. 이런 볼트들은 그냥 이런 에어포스 내비 AN 스탠다드 볼트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이제 대시가 하나 붙는 게 있는데요. 대시가 이렇게 하나 있는 거는 요건 돌출된 거죠. 외부로 돌출된 거는 코로전 레지스턴스다. 즉 내식강 볼트이다. 코로전 내식강 볼트이다. 그럼 요 대시가 두 개 있는 거는 제가 표시하는 것만 여러분들은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있는 거는 알루미늄 합금 2024 볼트다. 디디리비도 똑같죠. 2024 볼트다. 이렇게 요거. 그 다음에 스펙 이런 거는 스페셜 볼트이다. 스페셜 볼트. 스페셜 볼트는 또 이런 것도 있고 요렇게 숫자가 있기도 하고 요렇게 S 표시가 있기도 하죠. 이런 것도 전부 다 스페셜 볼트이다. 스페셜. 드릴 헤드 볼트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크로즈 토러런스 즉 정밀 공차. 삼각형이 있는 거는 정밀 공차다. 볼트 헤드에 삼각형이 있는 볼트는 어떤 볼트냐 그러면 정밀 공차 볼트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스틸 표준 다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F 마그네티컬 인스펙티드 즉 마그네티컬 자성 검사를 한 볼트다. 특수성이 좀 특이하네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거는 오렌지 다이드 인스펙션 했다. 형광 침투 검사를 했다. 이런 표시도 있죠. 그 다음에 클레비스 앞에 했고요. 리웍 다시 재작업 볼트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무도 표시 없는 거. 아무것도 표시 없는 거는 로우 스트레스 저강도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아무 표시 없는 거는 항공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볼트들을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방법은 그림과 같이 AN3DD5A라고 나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디파인 하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AN은 마찬가지로 에어포스 네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3는 다이아메터인데 이거는 16분의 3이다. 리벳은 얼마라 그랬죠? 리벳은 작죠. 스크류도 작죠. 그러니까 32. 그 다음에 요거는 볼트는 좀 크니까 16분의 3이다. DD는 2024 알루미늄 얼로이다. 리벳도 DD는 2024죠. C는 또는 DD는 C는 코로전 레지스턴스 내식강이다. C는 코로전 내식강이다. 그럼 CRS라고도 해요. CRS. 그러다 여기는 C는 그냥 일반 5에서는 튜브 앤드 밴딩은 CRS라고 그런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C 코로전. DD는 우드 인디게이터 앤더 액션트 오브 더 레터가 없는 거. 레터가 없는 거는 카드뮴 플레이트 스틸이다. 카드뮴 플레이트 스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5는 여기 5는 랭스 볼트의 길인데 이거는 8분의 5다. 8분의 5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 마크 있는 거는 쉔크가 언드릴 되어 있다. 쉔크가 언드릴 나선에 있는 A는 수나사라 그랬죠. B는 앞나사고. 근데 이거는 볼트 헤드에 A가 있는 거는 쉔크 is 언드릴. 쉔크가 구멍이 뚫려 있지 않다. 이놈들이 왜 헷갈리게 이렇게 A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디게이터
A가 이렇게 있는 거는 쉔크에 구멍이 없다. H는 있는 거는 만약에 H가 있고 O 추가로 있다. A 팔로잉 또는 헤드 우드 비 드릴 세프티 와이어링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H가 있다면 이게 홀이죠, 그죠? H가 있다면 H가 아닌 A는 언드릴, A는 홀이 있어서 코타핀이나 세프티 와이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적인 프리커션을 보면 볼트의 재질 용도를 식별로 해서 헤드에 표시한다 그랬죠. 뭐 이거는 앞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헤드에 볼트 헤드에 이런 표시한다. 쉐어 볼트는 전단 하중에 걸리는 곳에 전단 하중이니까 서로 어때요? 이런 힘이라 그랬죠, 그죠? 이런 힘이니까 전단 하중이니까 이런 힘이네요. 이렇게 상쇄되어지는 힘, 미끄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미끄러지는 상쇄되어지는 물체이기 때문에 헤드가 얇고 스레드가 짧죠. 그럼 헤드가 얇고 스레드가 짧다는 건 굵다는 얘기죠, 그죠? 힘이 이렇게 박으니까 이렇게 걸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튼튼해야겠죠. 이게 전단 하중이고요. 근데 스레드가 짧고. 그 다음에 텐션 볼트는 인터널 렌칭인데 이거는 인장 하중이니까 이거는 인장 하중은 어떻게 해요? 서로 당기는 거죠. 위로 힘이 있고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인장 하주니까 스레드가 길어야겠죠. 여기 보면 스레드가 길다. 롱 스레드는 인장력. 짧으면 전단력.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쉔크 전체 길이가 풀 스레드인 거는 인장력. 풀 스레드. 이게 만약에 풀 스레드가 전체적으로 많다면 이러한 힘으로 작용되니까 인장력이겠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이거는 상식적으로 뭐 상식이 좀 어렵기도 한데요. 일반적으로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일반적으로 스레드 길이가 이렇게 길면 이쪽 방향으로 많이 힘이 박용되니까 인장력이 사용되는 곳에 사용된다. 그 다음에 볼트의 장착은 너트가 떨어져도 빠지지 않도록 항공기 방향과 앞전에 설명드렸던 거죠. 항공기가 날아가는 이러한 방향과 또는 위에서 어떻게 아래쪽으로 장착해라. 그렇지만 유압이나 전기구 등의 클램프 장착하는 볼트에는 관계가 없다. 뭐 티타늄 볼트는 600도를 넘는 곳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고 티타늄 그다음에 합금에서 넘는 곳에서는 카드뮴 볼트를 쓰면 안 되고 위에는 은도금 쓰면 안 된다. 은이 뭐 상식적으로 은이 좀 재질 금속의 재질 자체가 무르니까 약하니까 이렇게 온도가 높은 곳에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 아주 중요한데요. 카운터 성크 와샤. 카운터 성크 와샤라는 그림에서와 같이 이렇게 볼록한 면이 내는 와샤는 장착지 방향을 주의해야겠죠. 당연한 거고요. 다음 보시면 이제 스크류로 들어가겠는데요. 스크류는 항공기 구조에서 간단한 부품의 장착인데요. 스크류의 머리에는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는 홈이 있다. 볼트는 뭐가 있죠? 인터널 렌칭이나 스파나나 복스 렌치를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스크류는 클래스가 2등급이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볼트는 3등급이다. 강도가 낮고 스크류는 볼트에 비해서 긴 나사를 가지고 있고 그립도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스크류 종류 중에는 재질, 축의 형상, 나사 등급, 볼트와 같은 것은 볼트로서 호칭이 되어지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스크류 헤드를 한번 보시면 슬롯되어 있는 건 일자 드라이버, 이런 필립스라 해서 이런 드라이버, 요거는 리드, 프린스라 해서 십자, 플러스 또는 이런 건 트라이, 삼각, 이런 건 토큐 세트, 이런 드라이버들이 다 있죠. 요거는 하이 토큐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헤드 모양에 따라서 라운드 타입 또는 이런 라운드 타입보다는 좀 납작해지는 브레지어 타입, 이런 거는 트로스는 요거는 요 부분이 좀 있죠. 브레지어나 타입에서 이렇게 직각 부분이 좀 있다. 그 다음에 필러스타는 거의 뭐 스레드가 두꺼우면서 헤드가 두툼하죠. 이렇게 헤드가 더 트러스트보다 더 두툼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팬은 왜 두툼하면서 더 라운드가 있고 여기는 쉔크 스레드가 없죠, 그죠? 뭐 팬이다. 플랫 위에는 썬크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와샤형 스크류가 있다. 여기에 이렇게 와샤가 달라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스크류의 분류들은 이렇게 뭐 AN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건 여러분들 이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림만 대표적인 거 하나 제가 보면 이렇게 납작머리 기계 나사다. 이건 기계로 깎은 거다. 납작머리 기계 나사다면 요게
쉔크가 82도. 길이를 나타내는 거는 전체 풀 랭스를 약이고 직경은 요거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 있는 납작머리 기계 나사는 이렇게 몇 도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접시머리의 접시의 각도를 말하고 직경은 여기고 길이를 여기다. 길이는 뭐 쉔크나 그립이나 전부 다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렇게 와샤가 있는 기계용 스크류들은 이렇게 그립 길이를 따로 나타내기도 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스크류 부품의 번호는 뭐 마찬가지로 형식, 크기, 재질을 구별할 수 있는데 번호에 의해서 볼트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헤드에 나타나는데 스크류는 부품 번호에 의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부품 번호에서 알 수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AN 만약에 AN 560이다, AN 510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A는 에어포스 내비고 501은 필러스터 헤드다. 이건 어떻게 다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헤드 모양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B는 브레스를, 그 다음에 416은 16분의 4. 요거는 스크류는 32로 나타난다는데 이렇게 표시가 나타내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16, 4라 그러면 16분의 4인치. 요거는 16을 했으니까 길이죠. 랭스. 하나 더 보시면 NAS로 나타나는 거는 NAS는 내셔널 에어크로스 스탠다드고요. 144는 헤드 스타일이다. 여러분 스타일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분의 1 이런 볼트다. 인터널 렌칭이다. 특수성 있죠. DH는 드릴 헤드다. DH 드릴 헤드. 22는 8분의 13의 인치다. 롱 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스크류 부품 번호는 사용 장소에 적합한 지정된 부품 번호를 써야 되겠죠. 이것도 모르시면 매뉴얼대로 쓰면 되겠고요. 스크류를 돌리는 드라이버 또는 인터널 렌치 등은 스크류 머리의 홈 형성의 크기에 맞는 것을 써야 된다. 이거는 뭐 상식적인데 이렇게 하지 않죠. 그죠? 않기 때문에 대부분 뭐 마모가 드는데 머리의 홈이네, 홈의 형상 크기에 맞는 것을 반드시 쓰지 않으면 달아해진다는 얘기죠. 자, 항공정비사 실기시험 표준서를 근거로 구술면접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돈 드는 일 아니니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는 강좌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저는 관련된 근거를 다 찾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씩 만들고 있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럼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너트를 한번 보시면, 너트는 볼트 체결용으로 왼나사 및 오른나사로 구분되고요. 이건 나선이죠. 나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식별 표시나 글자 표시가 표시되지 않는다. 어디에? 볼트에 따라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종류는 항공기 너트에는 난 셀프 락킹 너트와 셀프 락킹 너트로 구분되어진다. 난 셀프 락킹 너트는 코타핀이나 세프티 와이어 등과 같은 잠금 장치로 반드시 묶어야 하고, 셀프 락킹 너트는 잠금 기능이 부품에 포함되어 있다. 근데 여기 뒤에 나오겠지만 크게 셀프 락킹 너트는 진동 부분에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특수성이 있어요. 난 셀프 락킹 너트와 셀프 락킹 너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AM 이건 외울 필요는 없어요. 315부터 34 이렇게 나와 있는, 요 315부터 34 나와 있는 건 플랜 이렇게. 그 다음에 310은 캐슬, 여기 성곽이다 이렇게. 310 캐슬. 그 다음에 316은 그림에 서 있는, 316은 아주 얇죠. 이렇게 316. 그 다음에 340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런 형태다. 이해되시죠? 여기 밑에 있는 요런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340, 340 캐슬레이트드 쉐어는 320. 요것도 이렇게 캐슬레이트 넣으면서 좀 낚갑죠. 그리고 캐슬은 두껍고 캐슬레이트드 쉐어는 캐슬레이트드 쉐어는 이렇게 얇다. 이런 쉐어는 어떤 힘이 작용할까요? 이런 힘이 작용하니까 굳이 얘가 이렇게 두꺼울 필요성은 없겠죠. 이런 특수성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난 셀프 락킹 너트, 일반적으로 셀프 락킹 기능이 없는 너트에는 반드시 풀림 방지 장치를 해야 되는데 하는 방식들은 6가지가 있다. 이런 건 아주 중요하죠. 이런 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셀프 락킹 기능이 없는 풀림 방지법 6가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첫 번째 세프티 와이어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 코터핀 방법이 있겠고요. 세 번째 락너트. 락너트는 일반적으로 여기 얘가 얘하고 본체고 얘를 하나면서 얘가 풀려지는 방향, 얘는 조여지는 방향으로 힘이 서로 상쇄되어서 락크 역할을 하도록 있도록, 또 다른 말로는 잼 너트라고도 합니다. 잼 너트라고도 한다. 두 번째로 세트 스크류 위에서 이렇게 세트 스크류를 이렇게 다 박으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세트 스크류에서 풀림을 방지하거나, 또는 얘는 락 와셔인데요. 이런 락 와셔에는 인터널 렌칭이 되어 있거나 또는 익스터널 렌칭이 아니고 인터널 스타, 익스터널 스타가 되어 있고, 또는 스플리트를 서로 엇갈리게 옆에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돼 있어서 서로 힘이 상쇄되도록. 그 다음에 탭 와샤는 이런 것도 탭 와샤다 아니다. 이렇게 뭐 고리가 달려서 풀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탭 와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림 뒤에서도 나오는 고무에서 있는 탭 와샤도 또 이런 스타일로 돼요. 다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셀프 락킹 너트, 자체적으로 셀프 락킹 너트들의 종류는, 셀프 락킹 너트는 안에 있는 이렇게, 즉 락킹 너트는 이렇게 장착되어지는 부분에 있는 원의 직경과 바깥쪽으로 나오는 부분의 직경의 차이를, 이렇게 원의 직경에, 이건 심하게 표시한 건데요, 직경의 차이를 달리함으로써 이렇게 락킹 기능을 해주는 건데요. 근본적으로 과거에는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일레피티컬 셀프 락킹, 그래서 이거는 이쪽 부분에 여기 타원이죠. 이렇게 타원이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타원이다, 타원. 그런데 이쪽은 어떻죠? 이쪽은 아주 동그랗다. 정원이다, 정원. 제가 그림을 잘 엉성한데요, 정원. 이쪽으로 장착이 되어지면 나오는 쪽에서는 원이 타원형, 원의 직경이 작기 때문에 풀어지지 않죠. 과거에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썼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올 메탈이죠.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올 메탈 타입인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파이버, 이런 올 메탈을 썼지만 현대에 와서는 파이버 락 타입이라 해서 똑같은 원형으로 만드는 다음에 여기다가 파이버 그라스를 집어넣어서 원의 직경을 달리하는 거죠. 원의 직경을 이렇게 달리해서 파이버 그라스를 쓰는 그걸 인서트 타입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파이버 그라스를 삽입하거나, 또는 세그멘트 빔 셀프 락킹을 해서 요거는 안쪽으로 이렇게 홈을 만들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오므라들게 해서 직경을 달리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 메탈인데 직경을 여기서 있는 거 다르게 해서 이렇게 셀프 락킹을 한다. 원리는 다 똑같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인터럽인데요. 인터럽은 어떻게 돼요? 인터럽. 여기는 위쪽이고 아래쪽을 있는데 여기는 하, 이 부분은 상인데, 이쪽으로 볼트를 이렇게 렌칭 꽂으면 이렇게 꽂는 건데요.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 와서는 스레드가 인터럽이 걸린 거죠. 그래서 장탈되지, 더 이상 진동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 그래서 셀프 락킹 너트들의 종류는 올 메탈로 하는 이런 타입이 있고, 파이버 락 타입이 있는데 원리는 전부 다 직경을 달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항공기에 사용되는 셀프 락킹 너트는 뭐 오리지널 그림들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뭐 부츠 에어크래프트 너트나 일라스틱 앵카 너트나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나 이 부분에 서로 이렇게 부츠가 있거나, 또는 뭐 플렉스 락, 피버 락 또 이렇게 표시되어 있기도 한다. 뭐 이거 위에서 보면 이렇게 부츠를 딱 달그락해서 걸리게 되어 있죠. 요거는 피버의 컬러라고도 해요. 이렇게 금속을 집어넣어 줌으로 인해서 얘가 들어가면서 딱 재밍이 되죠. 이렇게 재밍이 되도록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는 여기다 키를 이렇게 플라스틱 키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살짝, 그럼 볼트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얘가 딱 잼이 되겠죠. 플라스틱이니까 얘가. 그래서 이런 스타일들을 한다. 또는 이런 방법 말고 인위적인 방법이 없을 때는 여기다가
락타이트라 해서 일반적으로 뭐라 하냐면 본드 같이 그런 액체를 집어넣어서 락타이트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너트들을 아이디는 AN310D7R이다라고 나와 있으면 너트의 계열을 말하는구나. 310구나. D는 재질을 의미한다. 7은 지름이다. 얘는 R, 오름나사다. 근데 지름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재질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 따라가느냐? 볼트에 따라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사실상 없어요. 만약에 AN310DOR이다 그러면 보시면 AN은 에어포스 내비고 에어크래프트 캐슬 너트이고 D는 2024T고 B는 브레스 똑같죠. O는 16호 다이아메타고 라이트 핸드고 24 usually 24 스레드 이거 24 스레드가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보시면 AN350B10이다 그러시면 요거는 350 에어크래프트 윙 너트다. 그것까지 외울 필요성 없는데 또 어떤 감독관님은 AN310이 뭐야 AN350이 뭐야 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놈들이 요런 놈이라서 그래요. 350은 윙이다. 310은 캐슬이다. 브레스, 넘버, 스레드 이렇게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트의 취급 베이스는 사용되는 장소나 강도나 내식이나 내열에 따라서 마찬가지 너트를 쓰는 게 맞죠. 셀프 럭키로 사용해서 안 되는 곳 한마디로 보면 진동이나 또는 떨어져 나가서 위험한 거 이런 엔진 흡입구 그 다음에 비행 전후 장비를 수시로 열고 닫는 데는 셀프 락킹을 쓰면 약해지겠죠. 그죠? 이런 액세스 도어나 판넬 힌지, 캠, 롤라 이런 것들 다 회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벨, 크랭크, 레버, 링케지 이거 자주 움직이는 무브업을 곳에 사용되면 안 된다. 즉 회전력 주로 움직이는 곳에는 셀프 락킹 너트를 쓰면 안 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요. 셀프 락킹 너트를 볼트에 장착했을 때 볼트 나사 끝은 너트 면보다가 보통 1.5산에서 2산이라 그랬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셀프 락킹 너트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정하는 토큐를 뭐라고 그랬죠? 무슨 너트? 런온 토큐라고 했죠. 런온 토큐. 런 중요해요. 런온 토큐. 근데 카운터 성크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요만큼 요렇게 챔이라는데 요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온다. 이게 없을 때는 1.5산이다. 셀프 락킹 너트를 가공하지 말고 정확한 토큐 허용값을 당연하지. 허용값을 확인할 것. 카드뮴 독인 거 이거 앞주분에 설명드렸었죠. 16이나 5인치 이상 볼트에 대해서는 코타핀 구멍을 확인하는 이건 뭐냐면 코타핀 이거 사이즈가 아니더라도 코타핀 구멍에 코타핀이 딱 맞아야 된다 그랬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와셔인데 와셔. 이 와셔는 항공기에 사용되는 와셔는 볼트 헤드 및 너트 쪽. 지난 시간에 볼트 너트 와셔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진행하고 넘어갈게요. 볼트 헤드 및 너트 쪽에 사용되나 구조 부위 부품이나 표면을 보호하고 또는 볼트 너트의 느슨함을 방지한다. 그립 기질을 조절한다. 특수 부품을 장착하는 등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잔다. 와사의 사용 목적 4가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와샤의 종류들은 풀렌 와샤인데요. 풀렌 와샤는 그냥 AN960처럼 이 파트 넘버도 AN960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가요. 파트 넘버도. 그래서 파트 넘버만 딱 보더라도 이놈은 와셔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저와 같이 공부 이렇게 하시면 영상을 보시면 나중에 항공사에 가셨을 때도 기본적인 지식인 섭취하시라고 봅니다. 이렇게 AN960 블라블라 나가면 이거는 뒤에는 보지 않더라도 이건 와샤다. 또는 지난 시간에 했지만 MS20995다. 이렇게 95 이렇게 나간다. 이건 세티 와이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장착 부품의 힘을 분산한다. 그렇죠. 볼트에 걸리는 힘을 와샤로 인해서 분산시켜서 평균화한다. 스페셜 어떤 스페셜 역할이죠. 볼트 너트 코타핀 홀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스페이스를 맞춰주는 스페셜. 코타핀 홀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스페셜. 그다음에 표면을 보호하고 표면에 부식 방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순하죠. 락 와셔는 스플리트. 이거는 스플리트.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서로 어긋나도록. 표면 여기서 본다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어긋나도록 스플리트 와샤, 인터널 스타 또는 익스터널 스타. 그다음에 이렇게 이게 플랜. 요 위에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스타락. 이렇게 위에 홈이 있어서 장착을 하면 어떻게 되겠죠? 여기 딱 이렇게 딱 압착이 되겠죠. 그죠? 좀 더 이게 압착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프 락킹 너트, 코타핀, 세프티 와이어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쓴다. 중요해요. 중요해. 락 와샤는 어디에다 쓰느냐? 락 와샤는 말 그대로 셀프 락 너트나 코타핀이나 세프티 와이어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 락 와샤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스페셜 와샤인데요. 스페셜 그림에 보면 볼 시트 소켓, 그 다음에 테이퍼 핀 이렇게 나와 있죠. 볼 시트 소켓은 이렇게 되고 볼트가 표면에 비스듬히 설치된다. 표면에 볼트가 비스듬히 설치되거나 표면과의 완벽히 정렬이 필요한 곳.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볼 시트나 소켓 와샤는 어디에 쓰이냐 이런 곳에 쓰인다. 이거는 뭐 이거는 NAS 143이나 이런 와샤는 내부 렌칭 볼트에 사용된다. 내부 렌칭 볼트에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하여튼 스페셜 와샤다. 그 다음에 쉑 프루프 라커 와샤인데 이거는 뭐 이런 앞에서 인터널 스타, 익스터널 스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뭐야? 육각 너트의 측면을 가로질러 위쪽으로 구부러진 또는 설계된 원형 와샤인데요. 이런 것도 탭이라 그러는데 이런 탭이다. 탭. 다른 안전 방법보다 더 높은 열을 견딜 수 있다. 얘는 뭐냐면 표면에 저렇게 옆면에서 보면 이렇게 지그 제거 돼 있으니까 표면이 완전히 닿지 않으니까 열을 이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이 되니까 높은 열을 견딜 수 있으며 진동 조건에서도 안전하다. 두 가지. 이런 것들은 쉑 프루프 락 와샤다. 쉑 프루프 락 와샤다. 이해되셨죠? 그죠? 락 와샤를 하면 안 되는 곳. 마찬가지로 1차, 2차 구조물 패스에 쓰면 안 되고 항공기 인명의 손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의 고정장치에는 락 와샤를 쓰면 안 되고 락 와샤를 장착했다가 락 와샤의 기능이 페일 되었을 때 공기 흐름이나 조인트의 개방이 되는 부분 쓰면 안 되고 나사가 자주 제거되는 부분에 락 와샤는 당연히 안 되겠죠. 자주 장탈착하면 기능이 약해진다 그랬죠. 와샤가 공기 흐름에 노출되면 공기에 의해서 계속 락이 풀릴 수 있겠죠. 부식 조건에 노출되면 안 되겠죠. 락 와샤는 이렇게 이런 부분 이렇게 서로 틀리니까 부식 조건에 노출되면 안 되고 표면에 흠집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요. 아래에 일반 와샤 없이 와샤가 직접 부드러운 소재에 닿는 경우 이런 경우는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거 플랫 와샤를 쓰라고 했잖아요. 와샤의 크기는 구멍에 사용되는 볼트의 지름에 따라 와샤의 크기는 어떻게 정합니까? 라고 하면 볼트의 지름으로 정한다. 와샤의 취급은 부품본의 와샤에 쓰여있고 와샤의 사용 개수는 몇 세까지? 최대 3개까지 지난 시간에 했죠. 한 개는 부재 표면부, 다른 두 개는 볼트 머리 및 너트 쪽에 끼워 넣는다. 와샤는 원칙적으로 볼트와 같은 재질 것을 해야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질 금속 부식이 일어날 수 있겠죠. 와샤는 원칙적으로 볼트와 같은 재질을 쓴다. 쓰는 이유는? 라고 물으면 이질 금속이다. 알루미늄 합금, 마그네슘 합금 구조부에 볼트를 더 장착하는 경우는 이거는 카드뮴 도금 와샤를 쓴다. 알루미늄 합금 볼트 조임에 있어서 알루미늄 또는 카드뮴 와샤를 사용한다. 같은 재질을 쓴다는 거죠. 클램프 장착 시는 평화사를 붙여 사용할 필요가 없다. 클램프 자체에 어때? 와샤 역할을 하니까 굳이 클램프에는 와샤를 쓰지 않는다. 락 와샤는 1차, 2차 구조고 때때로 장탈, 부식되기 쉬운 곳, 기미를 요하는 장소, 공기 흐름이 노출되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앞부분에 나왔던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알루미늄 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탭 와샤나 프리로드 지시 와샤는 재사용할 수 없다. 중요하죠. 재사용이 금지되는 와샤는 이런 건데 이건 어떤 와샤나 하면 탭 와샤는 이렇게 왜 탭이 위에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옆면에서 보면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평면으로 보면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서 접촉 면적을 좀 더 진동을 완화시켜 주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장착하면 얘가 찌그러들었죠. 그죠? 찌그러들었기 때문에 재사용하면 안 된다. 얘는 일반적으로
죄송해요. 이게 프리로드 와셔네요. 프리로드. 이게 프리로드 와셔다. 프리로드 와셔. 프리로드 와셔고 탭 와셔는 요거다. 요거 탭 와셔. 요런 탭이 따로 이렇게 있는 거죠. 플라스틱 같은 게 있어서 얘는 수도꼭지 같은 경우에 많은데요. 누설을 위해서 최초의 원타임 장착하기 위해서 딱 잼밍 장착하면 요 러버가 밀착에 의해서 누설을 방지하는데 그 다음에 장탈했다가 또 쓰면 안 된다. 뭐 탭 와셔나 프리로드 GC 와셔는 재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까지 4강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5강 5-1 금속 재료에 의해서 다음 시간에는 그걸 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저에게 엄청 큰 힘이 기쁨이자 행복입니다. 강사료라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힘차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